내 삶이 다 알아서 할 거다.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잖아. 70평생 가족만 위해 살던 윤은정은 생각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이제는 나도 사람처럼 살아야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윤은정 여사님의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순간의 기록이다. 서울 강서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낯빛은 잿빛으로 눌려 있었다. 윤은정은 밥상을 치우며 텅 빈 식탁을 바라봤다. 아침마다 남편이 앉던 자리는 이제 먼지 한 톨 없이 반들거렸다. 엄마, 이젠 밥 혼자 차려 드시지 말고 그냥 반찬 사드세요. 아들 장현수가 주말마다 들러 그런 말을 했다. 은정은 대답 대신 싱크대 수전을 닦았다. 그래, 알았다. 말은 했지만 결국 그날 저녁에도 혼자 국을 끓였다. 습관이었다. 텔레비전 소리가 방 안에 퍼졌다. 아들 내외는 송파에 새 아파트를 얻었다 했고 딸 미경은 손주 어린이집을 오가며 분주했다. 한때는 식탁에 4명이 둘러앉았던 집, 이제는 밥을 하다 말고 잠시 멍하니 선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엔 젊은 자신이 웃고 있었다. 은정은 그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땐 그래도 내가 필요했지. 다음 날 현수가 찾아와 말했다. 엄마, 이 집은 팔 생각 없죠? 서울 아파트는 시간 지나면 무조건 올라요. 그게 다 돈이냐? 은정이 조용히 웃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상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건 욕심 많은 자식이지. 그 말에 현수는 말문을 닫았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섬뜩했다. 은정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며칠 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받아왔다. 계약금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녀는 소파 밑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현수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진짜 파셨어요? 그래. 서울은 너무 복잡해. 이제 바다 좀 보고 살고 싶다. 아니, 그래도 여기 있으면 저희랑 가깝잖아요. 가깝긴 뭐가 가까워. 너희 회사 근처 아파트 가서 살잖아. 은정의 말투엔 서운함보다 체념이 섞여 있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집안이 이상하게 밝았다. 햇빛이 베란다를 가득 채웠지만 공기는 싸늘했다. 은정은 오랜만에 장롱 속 여행 가방을 꺼냈다. 먼지가 묻은 가방의 지퍼를 열자 낡은 수건과 남편의 와이셔츠 한 벌이 나왔다. 손끝으로 천을 쓸어내리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당신, 나 이제 좀 내 마음대로 살아볼게. 그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날 밤 은정은 방 안에서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서울생활정리 태안전원주택 부동산 중개인 연락처 이사짐 최소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조그맣게 썼다. 남은 생은 나답게. 며칠 후 딸 미경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진짜 내려간다고요? 거기 아무도 모르는 데잖아요. 사람이야 또 알게 되겠지. 엄마, 혼자 사는 거 위험해요. 요즘 세상 어떤데? 너도 애 키우느라 바쁘잖니. 나도 이제 내 시간 좀 써야지. 엄마, 그러다 외로워요. 외로운 게 무서워서 평생 남만 챙기고 살았어. 그게 더 무서워. 전화기 너머 미경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알았어요. 그래도 조심해요. 응, 걱정 마. 나 아직 안 늙었어. 그녀는 통화를 마치고 창문을 열었다. 겨울 끝에 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렸다. 멀리서 고속도로 소음이 파도처럼 들려왔다. 그 순간 은정은 깨달았다. 이 소리가 싫지 않다. 떠나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날 밤 은정은 서울의 마지막 밤을 정리하듯 집안을 둘러봤다. 벽지에 얼룩,
문틈의 나무 냄새, 부엌 창문에 붙은 물때까지 다 기억해 두려 했다.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엔 남편의 유골함 옆에 태안 매매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이제 나 좀 살자. 나답게. 은정은 불을 끄고 잠시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아들의 말이 떠올랐다. 엄마, 사람들은 엄마 같은 나이에 그런 거 안 해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늘 그래. 근데 사람들 말대로만 살았으면 난 벌써 죽었지. 새벽 5시 은정은 손에 작은 트렁크를 들고 현관을 나섰다. 복도 끝 비상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다. 세월에 주름진 얼굴인데도 어쩐지 환하게 빛났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내 인생 좀 살면 안 되겠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오랜 시간 묵혀둔 한숨도 함께 사라졌다. 이삿짐 트럭이 떠난 뒤 윤은정은 한참 동안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태안의 공기는 서울보다 훨씬 느리고 바람엔 소금 냄새가 섞여 있었다. 새 집의 지붕은 낮았고 창문마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일렁였다. 이게 진짜 내 집이구나.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금세 마음 한쪽이 편안해졌다. 서울에서는 하루 종일 차 소리와 사람들 말소리만 들렸지만 이곳엔 새가 울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뿐이었다. 아침은 분주했다. 베란다 쪽 작은 텃밭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었다. 손끝에 닿는 흙의 감촉이 오랜만에 따뜻했다. 당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의 사진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은정은 무심코 중얼거렸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청소하고 혼자 저녁을 맞이하는 하루. 처음엔 자유로웠다. 그러나 저녁 6시 해가 지고 나면 세상이 너무 조용했다. TV를 켜도 웃음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왔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고향이라도 데려올걸.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곧 사라졌다. 그녀는 전화를 들었다. 현수야, 나 잘 도착했어. 그래요, 엄마. 거기 괜찮아요? 응, 공기도 좋고 마당도 있고 아침에 파도 소리 들리더라. 그럼 다행이네요. 근데 엄마, 너무 외롭다고 괜히 울면 안 돼요. 내가 애냐? 은정은 웃었지만 전화를 끊은 뒤 손끝이 시렸다. 그래, 외롭다. 하지만 서울보다 덜 외롭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일상은 일정한 리듬을 갖기 시작했다. 아침 5시면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해가 들면 마당으로 나갔다. 잡초를 뽑고 새싹이 올라온 걸 세어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럼에도 오후 3시쯤이면 어김없이 공허함이 찾아왔다. 라디오를 틀면 낯선 DJ의 목소리가 흘렀다. 이 시간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 위로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그 멘트가 유난히 귀에 걸렸다. 나도 그 어르신 중 하나인가. 순간 서글픈 웃음이 났다. 노인정이라도 가보시지요. 며칠 전 마트 주인이 건넨 말이 떠올랐다. 그럴까? 은정은 다음 날 아침 조심스레 노인정으로 향했다. 마을 초입, 낮은 돌담 뒤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다. 들어서는 순간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새로 오셨나 봐요? 네, 서울에서 왔어요. 태아는 처음이라. 그때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와 손짓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요? 그는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이 밝았다. 저도 서울 사람이에요. 화곡동 살았었죠. 어머, 거기라면 저도 근처 살았어요. 그래요? 이 동네 사람 중에 서울말 쓰는 사람 만나긴 힘든데. 그의 웃음은 따뜻했다. 이름은 김응철. 75. 부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둘은 각자 지방에 살고 있다 했다. 처음엔 혼자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냥 이게 내 세상이지요. 그 말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은 사람 많아도 외로워요. 맞아요. 여긴 사람은 적어도 말이 통하잖아요.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마주쳤다. 같이 바둑을 두고 장 보러 가서 무도 나눠 샀다. 응철은 농사일에도 익숙해 비닐 덮는 법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해야 비 오면 안 젖어요. 은정은 웃으며 따라했다. 손끝이 흙에 닿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그러던 어느 날 응철이 바닷가로 산책을 가자고 했다. 바람이 불고 갈매기가 낮게 울었다. 여긴 처음 오신 분들이 다 좋아해요. 소리도 냄새도. 은정은 하늘을 바라봤다. 노을빛이 구름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응철 씨, 이런 하늘은 서울에선 못 봐요. 그러게요. 서울은 너무 바빠서 하늘 볼 틈이 없죠.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발밑에서 자갈이 서걱거렸다. 은정은 문득 자신이 누군가와 나란히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잊고 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응철이 물었다. 혼자 사는 거 이제 좀 괜찮으세요? 아직은요. 그래도 덕분에 견딜만해요. 그럼 됐네요. 그의 웃음 속엔 오래된 사람의 다정함이 있었다. 그날 밤 은정은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동네, 낯선 집, 그리고 이제 낯설지 않은 한 사람. 창문 밖엔 달빛이 환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외로움이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게 할 줄은 몰랐네. 봄이 막 들어서던 날이었다. 윤은정은 마당 텃밭에 앉아 씨앗 봉투를 열고 있었다. 겨우내 덮어두었던 흙은 아직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새싹이 올라올 걸 생각하니 마음이 들떴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이름을 불렀다. 은정 씨, 이거 좀 받아요. 김응철이었다. 손에는 빨갛게 물든 무 몇 개와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지난번에 무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집에 좀 남아서. 아이고,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이건 그냥 나눔이에요. 그리고 이건 편지. 그는 쑥스러운 듯 모자를 벗으며 살짝 웃었다. 은정은 편지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잘 읽을게요. 그날 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조심스레 편지를 폈다. 처음부터 함께하진 못했지만 남은 날들 서로 의지하며 천천히 저물고 싶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따뜻한 숨결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누군가에게 함께 살자는 뜻을 내비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감정을 품을 줄 몰랐다. 그런데 지금 가슴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노인정에서는 작은 소란이 있었다. 서울에서 온 은정 씨, 김응철 씨랑 요즘 자주 다니던데? 아휴, 나이 들어도 사람은 외로우면 안 돼. 수군거리는 소리들 속에서 은정은 잠시 얼굴이 붉어졌다. 저기요, 응철 씨 어디 계세요? 저기 바둑 두시잖아. 은정이 다가가자 응철은 살짝 미소 지었다. 오늘은 바둑 말고 걸으러 가요. 그 말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마을 뒤편 낮은 언덕을 올랐다. 꽃이 막 피기 시작한 들판엔 바람이 잔잔하게 흘렀다. 응철이 걸음을 멈추더니 은정을 바라봤다. 은정 씨, 여긴 진짜 봄이 늦게 와요. 대신 오래 가죠. 서울은 봄도 바빠요. 피었다 싶으면 바로 져요. 그래서 전 서울보다 여기가 좋아요. 천천히 사는 게 편해요.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 순간 은정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오래 바라봤다.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
손등에 굳은 살 하지만 눈빛만은 젊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응철이 앞장서 문을 열어주었다. 은정 씨, 혼자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같이 밭도 보고 마실도 가요. 그럼 누가 뭐라 하겠어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다 늙은 사람끼리 친구하는 건데. 응철의 농담에 은정은 소리내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나온 진짜 웃음이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루의 일부가 되었다. 아침엔 함께 장을 보고 점심엔 김치전을 부쳐 나눠 먹고 저녁 무렵엔 바다 쪽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서울에선 늘 시간에 쫓겨 살았던 그녀였지만 이곳에선 시계가 필요 없었다. 하루는 응철이 손에 조그만 화분을 들고 왔다. 이거 내 집에서 키우던 거예요. 잘 자라거든요. 이런 걸 왜? 그냥요. 은정 씨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말 한마디가 은정의 마음속에서 오래 울렸다. 낯선 설렘이 밀려왔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밤이 되자 은정은 창가에 앉아 바람을 맞았다. 창문 밖에서 개구리 울음이 들렸다. 그녀는 낮에 받은 화분을 바라보았다. 작은 잎사귀 위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마치 그녀의 마음 같았다. 오래 닫혀 있다가 조금씩 열리는 미세한 떨림. 그녀는 문득 서울의 아파트를 떠올렸다. 텅 빈 방, 말 한마디 없는 저녁, 그리고 유산 얘기만 하던 자식들의 얼굴. 그 모든 것들이 멀게 느껴졌다.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이렇게 누군가와 말하고 웃고 함께 밥 먹는 거.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응철 씨, 참 따뜻한 사람이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잠이 들기 전 남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얼굴을 떠올렸다.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응철이 담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은정 씨, 오늘은 비 온대요. 비 오기 전에 커피 한 잔 해요. 은정은 미소를 지었다. 창문을 닫으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끝으로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늦은 봄의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쳐들며 작은 집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래, 사랑이라 부르지 않아도 좋아. 이건 그저 다시 살아난 마음이야. 노을이 물든 바닷가 마을에 봄이 깊어가고 있었다. 윤은정은 김웅철과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손엔 바지락이 든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다. 은정 씨, 오늘은 내가 된장찌개 끓일게요. 응철 씨,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하고 결국 내가 다 했잖아요. 그래도 그때 맛있었잖아요. 같이 해서. 둘의 웃음소리가 마을 골목을 따라 번졌다. 그 소리는 오래된 돌담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귓가에도 남았다. 그날 저녁 노인정의 입구에서 몇몇이 속삭였다. 서울서 온 그 여인, 김 씨랑 요즘 붙어 다닌다지? 둘이 바닷가서 손도 잡고 걷는다더라. 허허, 나이 들어 주책이지 뭐. 그들의 말은 가볍게 웃음으로 끝났지만 그 웃음 뒤엔 묘한 기류가 섞여 있었다. 소문은 금세 번졌다. 누군가는 같이 산대라 했고 누군가는 돈 많은 여자 잡았대라 했다. 은정은 그 이야기를 며칠 뒤 장을 보러 간 마트 아주머니에게 들었다. 어머님, 응철 어르신이랑 잘 지내신다면서요? 순간 손에 들린 바구니가 덜컥 흔들렸다. 네. 아, 그냥 친구예요. 애 나이 들면 친구도 좋은 거죠. 부럽네요. 아주머니는 웃었지만 은정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그날 밤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요즘 왜 자꾸 그 아저씨 얘기만 해요? 수상한데요? 딸 장미경의 목소리는 장난스럽게 들렸지만 그 뒤엔 따가운 의심이 섞여 있었다. 그냥 동네 친구야.
말이 통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래. 엄마,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나이 든 여자 혼자 사는 거 알고 접근해서.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몇 달 됐다고 그렇게 확신해요?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렸다. 자식이 걱정해서 한 말이란 걸 알면서도 그 말은 비수처럼 박혔다.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그 한 문장이 평생 쌓아온 신뢰를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며칠 후 미경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엔 목소리가 딱딱했다. 엄마, 그분 재산도 없다면서요? 혹시 엄마 돈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 엄마. 사람 속은 아무도 몰라요. 엄마 돈 좀 있다는 거 다 알면요. 그 아저씨도 모른 척 하겠어요? 내가 그런 소리 할 줄은 몰랐네. 엄마, 세상이 그래요. 순진하면 당한다니까요. 은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미경아, 나는 평생 남한테 피해 준 적 없어.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피해 입을 사람처럼 말하니? 엄마, 걱정 말고 애나 잘 키워.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간의 평정이 무너지고 오래 참아왔던 감정이 서서히 끓어올랐다. 밤이 깊었다. 창밖엔 응철의 집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은정은 생각했다. 내가 뭐 잘못한 걸까? 누군가와 밥 먹고 웃고 걷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담요를 감싸 쥔 채 중얼거렸다. 사람으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응철은 평소처럼 마당으로 들어와 인사를 건넸다. 은정 씨, 오늘은 김치전 해요. 내가 밀가루 반죽할게요. 응철 씨,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조금 쉬고 싶어요. 은정의 얼굴엔 지친 미소가 번졌다. 응철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쉬어요. 내가 나중에 들를게요. 그가 돌아서는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했다. 그날 오후 은정은 노인정 근처를 걷다가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서울서 온 여편네, 돈 많다더라. 그래서 김씨가 붙은 거 아냐? 은정은 잠시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이제는 나도 사람처럼 살아야지. 며칠 전 스스로에게 했던 다짐이 떠올랐다. 그런데 지금 그 다짐이 흔들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응철의 손편지가 문 앞에 놓여 있었다. 은정 씨, 오늘은 바람이 세네요. 그래도 내일은 햇살이 좋을 겁니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은정의 눈가가 젖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 한 장의 편지는 그녀를 다시 숨쉬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따뜻한 시간이 오래가진 않으리란 걸. 사람의 마음보다 세상의 말이 더 빠르게 퍼지는 세상이라는 걸. 그날 밤 그녀는 등불을 끄며 속삭였다. 그래도 괜찮아. 이건 내 인생이야. 누가 뭐래도 나한테 따뜻한 건 거짓이 아니야. 며칠째 봄비가 내렸다. 마당엔 무릉덩이가 고이고 은정은 고무장화를 신고 빗자루로 낙엽을 쓸었다. 그때 문 앞에서 김응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정 씨, 비 와서 길 미끄러워요. 혼자 이러다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이런 거 안 하면 몸이 굳어요. 응철은 말없이 마당에 들어와 함께 낙엽을 쓸었다. 비가 얼굴에 흩뿌렸다. 한참을 그러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은정 씨, 요즘 혼자 살기 힘들죠? 글쎄요, 익숙해요.
그래도 저녁 먹을 땐 좀 허전하죠. 나도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낮게 덧붙였다. 이 집 혼자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내가 들어와서 같이 지내요. 서로 외롭지 않게. 순간 빗소리가 멎은 듯 고요했다. 은정은 그 말을 곱씹었다. 같이 산다고요? 그냥 한 집살이요. 혼인신고 같은 건 생각 안 했어요. 밥 같이 먹고 집 보수할 일 있으면 내가 하고 뭐 그런 거죠. 그 말투엔 계산보다 진심이 묻어 있었다. 은정은 잠시 창문 밖을 바라봤다. 빗줄기가 유리창에 길게 흘렀다. 응철 씨가 그러면 나야 고맙죠. 진심이에요? 진심이죠. 사람끼리 외롭지 않게 사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오늘부터 밥은 내가 할게요. 그날 저녁 은정은 오랜만에 웃으며 밥상을 차렸다. 두 사람은 김치찌개를 함께 먹으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의 버스 노선, 봄 냄새, 그리고 노을이 물든 바다. 그 순간 은정은 느꼈다.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그 따뜻한 저녁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틀 뒤 딸 장미경의 전화가 울렸다. 엄마, 그 아저씨랑 같이 산다면서요? 누가 그런 말을? 마을 사람들 다 알던데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태안 커플이라 부른다던데? 은정의 목소리가 굳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지내는 사이야. 그게 뭐가 달라요? 그게 재혼이에요. 혼인신고도 안 했다니까 왜 그래? 그게 다예요? 그 아저씨 자식들도 있을 거잖아요. 엄마 유산은요? 우리 몫은요? 그 말에 은정의 숨이 멎었다. 미경아, 그게 지금 중요한 얘기니? 당연하죠. 세상 물정 좀 알아요, 엄마. 그 아저씨가 착해 보여도 결국은 돈이에요. 돈? 은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래, 결국 너희 눈엔 그것밖에 안 보이냐? 엄마, 세상 다 그래요. 순진하게 굴다가 속으면 끝이에요. 뉴스 안 봐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전화를 끊자마자 은정은 두 손을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빗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래, 결국 돈이구나. 그녀의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며칠 후 장현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미경이 얘기 들었어요. 그분이랑 같이 지내신다면서요? 그래, 그냥 밥 같이 먹는 정도야. 엄마, 그게 문제예요. 같이 산다는 건 남남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혼인신고는 안 하시죠? 안 한다니까. 근데 그분도 자식이 있다면서요. 혹시 나중에 상속 문제 얽히면 복잡해요. 현수야. 예. 너 지금 나 걱정하는 거야? 아니면 내 돈 걱정하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엄마,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이다. 은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너희 결혼할 때 아파트 다 해줬다. 그때도 아무 말 안 했잖아. 그런데 이제 내가 내 인생 살겠다는데 왜 난리야? 엄마가 지금 그 나이에 왜 그러세요? 주책 맞게. 주책이라 그래. 주책이면 주책으로 살란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바람이 유리창을 때리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은정은 거실 불을 켜고 앉아 있었다. 한쪽엔 응철이 사준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이 반짝였다. 사람답게 살겠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냐. 그녀의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흘러갔다. 다음 날 응철이 평소처럼 마당으로 들어왔다. 은정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요즘 얼굴이 어두워요. 응철 씨, 우리 그냥 조금 거리를 두죠. 왜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자식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잖아요. 나야 상관없는데 그 사람들은 달라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철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난 안 물러날 겁니다. 은정 씨 곁에 있고 싶어요. 그 말에 은정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답게 살고 싶다. 그래도 엄마잖아. 자식들이 상처받으면 어쩌지. 그날 밤 창문 밖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은정은 결심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 내가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라는 걸.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다. 윤은정은 마당에서 상추를 따며 혼잣말을 했다. 오늘 저녁은 쌈밥이나 해야겠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다. 하얀 SUV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당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아들 장현수와 딸 장미경이 내렸다. 그들의 얼굴엔 웃음이 없었다. 엄마, 마침 잘 됐어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은정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대화가 반가운 인사가 아니라는 걸.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까지 직접 내려온 이유 아시죠? 글쎄다.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있니? 급하죠. 엄마가 지금 위험한 길로 가고 있으니까요. 위험한 길? 은정은 낯설게 되물었다. 미경이 옆에서 팔짱을 끼고 말을 이어받았다. 엄마, 우리 다 알아요. 그 아저씨랑 같이 사신다면서요? 같이 산다니 무슨 말이야. 그냥 밥 같이 먹고 도와주는 사이야. 그게 다예요? 이제 집도 같이 쓰신다면서요? 그건. 은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마당으로 김응철이 들어왔다. 손에는 막 자른 파 한 단이 들려 있었다. 은정 씨, 이거 된장찌개에 넣으면 맛있어요. 그의 밝은 말투가 순식간에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현수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르신,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응철은 상황을 눈치채고 조심스레 대답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들어볼게요. 미경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거예요. 각서예요. 각서? 네. 엄마랑 혼인신고 안 하겠다는 약속서예요. 그리고 엄마 재산에는 절대 손대지 않겠다는 서약도 포함돼 있어요. 순간 은정의 손이 멈췄다. 너 지금 그게 무슨 짓이냐? 엄마, 우리도 사람 말 듣는 게 있어요. 요즘 그런 사기 얼마나 많아요. 재산 다 날리는 사람들 뉴스에 매일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를 그 사람들과 같다고 보니? 현수가 한 발 다가섰다. 엄마, 우린 걱정돼서 그래요. 그분이 진짜 좋은 분이라면 이 서류에 사인 못할 이유 없잖아요. 응철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제가 사인하죠. 그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난 그런 욕심 없습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여기 사인해 주세요. 미경이 펜을 건넸다. 그때였다. 은정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와 서류를 낚아채더니 한 손으로 종이를 찢어버렸다. 쫙! 종이가 두 동강 나며 마당에 흩날렸다. 너희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평생 읽어준 걸 고작 종이 한 장으로 재단하겠다고? 미경이 놀란 눈으로 외쳤다. 엄마, 왜 그래요? 우리가 다 엄마 위해서. 위해? 그럼 내가 너희를 위해 살아온 지난 세월은 뭐였니? 내가 언제 너희한테 빚진 적 있니? 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너희가 결혼할 때 아파트도 해줬다. 돈도 뒷바라지도 다 했다. 근데 이제 내가 내 인생 좀 살겠다는데 왜 이렇게들 달려드니?
현수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엄마, 그게 주책이라니까요. 다 늙어서 남자 얘기라니 창피하게. 창피? 은정이 눈을 치켜떴다. 창피한 건 내가 지금 하는 그 말이야. 응철은 미묘한 긴장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응철 씨. 하지만 기억해라. 난 불쌍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엄마로만 살고 싶진 않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찢어진 종이 조각이 마당을 스쳐 지붕 위로 흩날렸다. 현수와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엔 당황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그럼 정말 우리랑 다 끊겠다는 거예요? 끊겠다는 게 아니라 구분하자는 거야. 이젠 나도 내 몫의 삶이 있다는 걸 좀 알아라. 응철이 천천히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요. 너무 흔들리지 마요. 괜찮아요, 응철 씨. 이제 내 마음 정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차가 떠난 뒤 마당은 고요했다. 남은 건 바람에 휘날리는 종이 조각뿐이었다. 은정은 허공을 바라보다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알겠네. 나를 막던 건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의 겁이었어.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한층 맑아진 하늘 아래 오랜 세월 눌려있던 숨결이 조금씩 풀려나갔다. 밤이 깊었다. 윤은정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찢어진 각서 조각이 아직도 마룻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 조각들이 마치 지난 세월의 파편처럼 보였다. 자식의 결혼, 남편의 부재,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긴 인생의 무게가 눈앞에 겹쳐졌다. 벽식의 초침이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커튼을 걷었다. 창밖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잔잔했지만 은정의 마음속에서는 파도가 일렁였다. 그래,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더라. 아이들 학교 보내며 남편 병간호하며 자신을 버리고 살아온 시간들. 그 모든 게 결국 엄마니까라는 말 한마디로 덮였다. 하지만 이제 더는 아니었다. 오늘 마당에서 찢어진 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그녀의 굴레였다. 탁자 위에는 미경의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엄마, 너무 나가신 거 아니에요? 손주들도 생각 좀 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익숙한 냉기가 배어 있었다. 은정은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답장을 썼다. 너희는 내가 곧 죽을 사람처럼 말하지만 나 아직 70이다. 내 인생 마지막 장은 내가 쓴다. 오고 싶으면 와라. 안 와도 괜찮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눌러보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도 엄마니까라는 변명도 필요 없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다. 은정 씨,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철의 목소리였다. 은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엔 걱정과 다정이 함께 묻어 있었다. 잠이 안 와서요. 생각이 많네요. 응철은 말없이 의자 하나를 끌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사람이 늙으면 생각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어요. 그런데 후회는 안 돼요. 잘하셨어요. 응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젊을 땐 부모 말 듣느라 제 인생을 잃었어요. 이제라도 나답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의 말에 은정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징표였다. 그날 밤 은정은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다. 남편의 보험 서류, 자식들 결혼 자금 내역서, 통장 사본들. 그녀는 하나하나 꺼내어
종이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흰 종이에 단 한 줄을 써내려갔다. 내 재산은 이미 다 나누었다. 이제 남은 건 내 시간뿐이다. 그녀는 그 종이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이건 유서가 아니라 선언문이었다. 그녀의 남은 생을 누구도 대신하지 못한다는 단 하나의 진심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다. 바다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번졌다.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응철이 담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다. 은정 씨, 어제 일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는 속이 후련해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젠 우리 남은 날들 편히 삽시다. 그래요. 그리고 약속해요. 뭐요? 누가 뭐라 하든 서로 미안해하지 말아요. 응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이미 그럴 나이는 지났잖아요. 은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빛이 유난히 선명했다. 그녀는 오래전 자신이 서울 아파트에서 바라보던 회색 하늘을 떠올렸다. 그곳에서는 늘 다음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드디어 지금을 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은정은 마을 버스를 타고 바닷가 근처로 나갔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파도 소리가 귓가를 채웠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천천히 걸었다. 발끝에 닿는 모래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다. 이제야 내 몸이 내 인생을 기억하는구나.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멀리서 응철이 걸어왔다. 은정 씨, 뭐해요? 그냥요. 내 발자국 좀 보려고요. 발자국이요? 내가 나로서 걸은 흔적이니까요. 은정은 바다를 향해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뒤로 두 줄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파도가 밀려와 그 자국을 덮었지만 그녀는 웃었다. 이제야 진짜로 내 인생을 살고 있다. 새벽 공기가 맑았다. 윤은정은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하늘 아래서 천천히 문을 열었다. 탁자 위에는 식지 않은 커피 한 잔과 전날 밤 접어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그 편지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이제 내 인생 좀 살면 안 되겠니? 그 문장은 어제의 분노도 지난 세월의 한도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은정은 고무신을 깨어 신고 마당으로 나섰다. 밤새 내린 이슬이 상추잎에 맺혀 반짝였다. 머리 위로는 고요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멀리서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위로 같았다. 그녀는 바구니를 내려두고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이제 됐다. 정말 이제야 살겠다. 골목 끝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김응철이었다. 손에는 따끈한 고구마 2개가 들려 있었다. 이거 아침 대용이에요. 밥 안 먹고 나올 줄 알았어요. 은정은 웃으며 받았다. 응철 씨는 어쩜 이렇게 잘 알아요? 이젠 같이 산 세월이 조금 됐잖아요. 눈만 봐도 알아요. 그들은 말없이 나란히 바닷가로 걸었다.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수평선 위로 붉은 빛이 서서히 퍼졌다. 은정은 모래 위에 신발을 벗고 섰다. 파도가 발끝을 스치며 차가운 물살을 남겼다. 그 감촉은 살아있다는 실감이었다. 응철 씨 있죠? 네. 사람이 이렇게 늦게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응철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누군가랑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게 이렇게 편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나란히 섰다.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은정은 해가 떠오르는 걸 바라보다가 말했다. 예전엔 늘 시간에 쫓겼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야 했고, 남편 약 챙겨야 했고, 장 보러 가야 했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라니. 그녀는 웃었다. 그 미소엔 후회도 원망도 없었다. 응철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이젠 누구 눈치도 보지 말아요. 우리가 잘 사는 게 자식들한테도 결국 복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는 나부터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야 누굴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파도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잠시 후 마을 사람 몇이 해변 쪽으로 산책을 나왔다. 그들은 멀리서 두 사람을 보고 손을 흔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괜히 부끄러워 숨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은정은 그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 목소리는 맑고 당당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윤은정 그 자체였다. 햇살이 점점 세졌다. 은정은 바닷가 벤치에 앉아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며칠 전 밤새 써내려간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윤은정, 수고했어.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살면서도 한 번도 너 자신을 챙기지 못했지. 하지만 이제 됐어. 남은 날들은 너를 위해 살아도 돼.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따뜻한 사람 곁에서 웃으면서 살아. 그게 죄가 아니야. 그게 삶이야. 은정은 천천히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하늘은 완전히 밝아 있었고 파도 위엔 빛이 반짝였다. 응철이 옆에서 물었다. 은정 씨, 오늘 뭐 하고 싶어요? 글쎄요, 그냥 살고 싶어요. 특별한 일 말고 평범하게요. 그럼 오늘은 김치 부쳐 먹을까요? 좋아요. 근데 이번엔 제가 부칠게요.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로 두 줄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잠시 뒤 파도가 밀려와 그 자국을 지웠다. 하지만 은정은 알고 있었다. 사라진 건 자국일 뿐, 내가 걸어온 길은 내 안에 남아있다. 그녀는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로 내 인생을 살고 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고 그 미소는 오랜 세월의 굴레를 벗어난 한 인간의 마지막 선언처럼 고요했다.